쌤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성당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독서대가 2개였는데 말이야. 왼쪽에는 1독서자, 오른쪽에는 2독서자가 올라갔었지. 에? 독서대가 2개나 있었어요? 그럼. 너무 옛날 사람인데? 정연쌤은요? 라떼는 말이야 초등학교 때 레지오도 했었는데 레지오요? 지금 고등부의 쌀 같은 건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묵주기도도 하고 다 함께 생활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흰쌤은 어땠어요? 라떼는 말이죠. 지금 그 엘리베이터 자리에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2층 올라오면 고해소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막 고에서 앞에서 한 줄로 서가지고 수첩에 성찰 내용 써서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 엄청 긴장해가지고 막 보고 그랬어요. 아, 들어보니까 우리 때 생각나네. 진짜 우리 때도 관중할 때 재밌었는데 참.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그땐 그랬었지. 진짜 다 했는데 말. 맞아. 그때 막 중고등부 미사 가면 언니 오빠들이 막 드럼 치고 있어가지고 멋있었던 기억나요. 네, 진짜 당감성락 정문에서 저 보려고 여자애들이 줄을 섰다니. 시간이 지나며 성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네요.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전래의 필수적인 장소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전래의 필수적인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교리를 맡은 저희는 김나영 스콜라스티카. 이하은 연마리비언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은쌤은 혹시 성당의 중심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성당의 중심이라? 십자가가 아닐까요? 틀렸어요. 성당의 중심은 사진에서 보이는 이곳 바로 제대랍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296항을 보면 제대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성사적 표지로 재현되는 곳이며 미사에 모인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이다. 또한 제대는 성찬례로 이루어지는 감사 행위의 중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 쉽게 말하면 제대는 성당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미사의 중심이기도 하고 주님의 식탁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아요. 성당에는 축성된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어서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그 제대를 보면서 주목하고 미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당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제대를 보면 하얀색 천 같은 게 덮여져 있던데 그건 뭔가요? 그건 제대보라고 하는데요.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성찬례에 성체를 잘 보존하고 주님의 식탁인 제대의 품위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덮는 것이랍니다. 오, 그렇군요. 그런데 나영쌤, 혹시 전통적인 제대는 돌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돌이요? 나무가 더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데 신기하네요. 제대를 돌로 만드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나의 바위라는 성가도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로 만들었다고 해요. 우와, 신기해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제대와 제단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하은쌤은 혹시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제단은 제대와 독서대가 있는 곳이자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이랍니다. 당연히 성찬례 거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단은 신자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크고 넓게 지어져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하은쌤 제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 혹시 제대를 제외한 전례 공간은 어디가 있을까요? 방금 제단을 설명할 때 잠깐 등장했던 독서대도 전례 공간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미사는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말씀의 전례의 거행 장소가 독서대이고 성찬의 전례의 거행 장소가 제대랍니다. 그런데 나영쌤이 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성찬 전례의 거행 장소는 제대인 것이 이해가 되는데 말씀 전례의 거행 장소는 왜 독서대인가요? 독서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음을 포함한 독서는 반드시 독서대에서 봉독되어야 하고 화답송과 보편 지안 기도도 독서대에서 행하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어요.
성체를 모시는 장소인 감실도 전래 공간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감실은 성당에서 가장 기품 있고 눈에 띄는 자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님이 몸소 현존하시는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스러운 궁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체 등은 감실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표시하는데 성체 등이 꺼진 것은 감실이 비어있음을 의미한답니다. 이 외에도 성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례를 기억하며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탐욕과 근심, 미움, 호기심 등을 모두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수대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소 등이 전래 공간에 속한답니다.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래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칠까요? 전래 예절 첫 번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칠 때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에서는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해야 해요. 전래 예절 두 번째, 봉헌 때 헌금을 내러 나가서 헌금함 앞에 이르기 한두 사람 전에는 제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해야 돼요. 전래 예절 세 번째, 성찬 전래 중 신부님께서 성체와 성혈을 들어 올리신 후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할 때는 우리도 함께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해야 해요. 전래 예절 네 번째, 성체를 받아 모실 때는 모시기 한두 사람 전에 신부님이 들고 있는 성체를 향해서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시해야 해요. 이때 주의할 점, 성체를 받아 모신 후에 제대를 향하여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는 어른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예절이랍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대라 할지라도 성체 성사를 통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모셔졌기 때문에 성체를 받아 모신 후에 예를 표하는 것은 허공에다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전래 예절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일 미사 때 가끔씩 신부님께서 성수를 뿌리시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때는 허리를 약간 숙이며 십자성호를 긋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지금까지 전래 공간과 의미, 그리고 그에 알맞은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은쌤,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조금 창피했지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친구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여기서 퀴즈!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성당에서 전래 시 사용하는 제구들이랍니다. 성작, 성합, 성작 덮개, 성체포, 주수벽, 총 5개의 제구들 각각의 이름을 맞추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퀴즈를 어려워할 친구들을 위한 힌트 투척. 성작은 포도주를 잡는 잔, 성합은 성체를 담아주는 그릇, 성작 덮개는 성작과 신부님의 손과 입을 닦은 작은 수건, 성체포는 성작이나 성합 밑에 깔아두는 수건, 주수병은 물과 포도주를 담는 작은 병이랍니다. 각각의 번호에 맞는 답을 적어서 초등부 친구들은 동민 선생님께, 중고등부 친구들은 보성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주세요. 보내준 친구들은 추첨을 통하여 6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배운 전래 공간을 잘 기억하여 단순히 미사를 드리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절로 심신이 안정되고 예수님과 하느님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교리 때 만나요. 안녕!